안녕하세요. 박현진입니다. 오, 작년부터 요 근래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었죠. 근데 어제부턴가 요 2, 3일새로 뭔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25년이 원래는 24년도에 25년도가 별로 기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왠지 요 근래부터 기대가 너무 돼요. 하나씩 안정화되면서 마치 이제 지금 제가 임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처음에 온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원래 직업은 아까 호스트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 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골머리 앓으면서 막 모니터만 쳐다보는 일이 많기는 하죠. 그중에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예전에는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었고 요새도 많이 선호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업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직업 선택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20대 때 아니면 고3 때 꿈꾸셔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거의 없을걸요. 저는 고3 때 수능을 딱 보고 담임 선생님이 두 가지를 골라주더라고요. 자, 경기도의 건축학과, 서울의 컴퓨터 프로그램학과. 어디 갈래 그래? 서울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프로그래머 되면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이제 막 잘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 그 부푼 꿈은 저 그림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얼굴이 좀 헬쓱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더 헬쓱했어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왔을 때 그게 한 10년도 넘었는데, 지금의 어떤 아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그 리더님 보고 쟤 어떻게 막 되게 할 수 있겠어 막 이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랬었어요. 저게 이제 유산화 거의 초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딱 그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프로그래머 생활을 저렇게 계속했어요. 하면 할수록 제 얼굴이 점점 더 피골이 상접하면서 저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 제 프로그램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핸드폰으로 PC로도 많이 하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제 여러분들 집에 케이블 TV 보시죠? 케이블 TV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TV로 요새는 뭐 PC로 하면 더 재밌지만 옛날에까지는 아주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옆집 순이랑 고수도 물치는 거야, 이렇게 리모컨으로.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의 특징이 뭐예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돼.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지. 회사가 이제 큰 회사는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개발하면서 관리하면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은 항상 저와 그 직장 생활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은 요새 유튜브 보려고 뭐 1m 이상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지만, 저는 회사에 뭐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연락이 오냐면 서버가 문제가 됐거나 하면은 저한테 문자가 띡 오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퇴근하고 6시 아니면 오후 3시, 4시 커피 한잔 하다가 문자 왔네 그럼 처리해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주로 언제 와요? 막 3시, 4시,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막 굉장히, 이게 노이로제라고 하나? 저는 그냥 노이로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너무 그게 심리적 압박감이 한 막 10년, 7, 8년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수준까지 되냐면, 핸드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삑삑삑 하고 소리가 뜨잖아요. 그걸 약간 좀 특이한 음으로 해놨어. 왜냐면 비슷한 음으로 하면 사람들이랑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근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음이 딱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옆 사람 거야. 그 정도였던 거야. 그 정도면 뭐 할만해. 그런데 어느 날은 여지없이 새벽 3시인가 4시에 또 문자가 딱 왔어요. 놀래가지고 바로 깨가지고 막 컴퓨터 모니터 앞에 켜고 딱 앉아서 이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거야. 뭐 하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 많이 뛰는 수준이 그냥 두근거림이 아닌 거예요. 막 나 이제 죽겠구나. 물론 그 뭐죠? 혈액 70팩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막 심장이 막 300개, 400개 막 뛰니까 나 요절하겠구나. 막 그때 든 생각이 막 뉴스에 많잖아요. 막 요새 막 30대, 40대 막 요절하고 막 그 주마등처럼 막 그 누워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키보드 누를 때 어느 정도 힘들어가요?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거 못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서 막 결혼도 안 했고 예쁜 여자도 만나야 되고 딸도 되고 확 지나가는 이렇게 살다가 너무 험하겠다.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출근했어요.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갑자기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연봉이니까 저도 이제 또 이뻐지려고 요새 그때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교정하면 굉장히 와 요새 돈 좀 버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해가지고 입안이 헐다 보니까 누나가 뭐 비타민 C를 준대. 아 좋다 그러고 갔죠. 비타민 C를 하나 받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 또 주나 하고 갔더니 갑자기 영어 책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막 비타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단어 듣고 오케이 뭔데 그러다가 다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이미 안 좋다 하는 소위 한국에 이상한 데를 다녀와 봤어요. 2번이나 같은 회사를. 운명인가? 그때는 뭔가 왠지 안 좋았어요. 뭔가 깨림칙하고 그 안에 플랜 자체가 너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누나들이 이제서야 이걸 만났네. 내가 끄집어내줘야겠다. 나의 철두철미한 분선력으로 가가지고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까줘야겠다. 그리고 딱 와서 보상 플랜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약간 귀가 얇나요? 귀는 얇은데 약간 그게 받아들이는 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스머프 중에 특이한 스머프 있죠. 투더리 스머프. 모든 걸 부정하고 막 모든 걸 싫어하는 스머프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되게 비판적으로 보상 플랜을 부합했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미나를 처음에는 그냥 결심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혈액형이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느껴지실 거예요. 저 혈액형 뭘까요? 이렇게 다 안 해?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은 어쨌든 훈련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형이라서 이렇게 막 결단력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 오면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한 번에 확 변하면 그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미친 거예요. 어쨌든 차근히 들으면서 이제 제 직장 생활과 제가 힘들어했던 것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앞의 비전과 건강과 이 얘기가 계속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인생과 많이 교차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다 보니까 이 직업을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하면서 사이드로 같이 겸업을 해서 가져갔어요. 만약에 거의 10여 년 전에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요 사진 다음에 어떤 사진이 나올까? 진짜 링게를 꽂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때보다 이제 한 10kg는 더 쪘어요. 그래서 요 근래 15kg까지 쪘다가 이제 5kg는 살짝 다시 뺐어요. 몸매를 좀 만들어 보려고. 네. 그렇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십몇 년 지났지만 나중에 그때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60대가 돼가지고 막 옛날을 회상했다면 어떨까? 너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을 무서워한 거. 그게 제일 후회된대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그냥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별거 아닌데. 만약에 제가 이 유산화를 안 했었더라면 후회가 엄청 됐었을 것 같아요. 뭐 다단계, 뭐 친구들이 나한테 다단계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뭐 어때? 걔들이 내 인생 60대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상관없는데. 끔찍하게 싫은 직업을 그만두지 않은 거. 정말로 싫었어요. 직업이. 싫었다기보단 너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약간 반지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했던 거죠. 근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결단 내려서 완전히 점프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한 거죠. 어쨌든 그런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고 저렇게 후회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 보고자 도전하자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뭔가 소심했던 저에게 이제 조금씩 막 발전하면서 저를 개발하고 저를 발전시키려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어떤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 이 영화가 약간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막 어떤 장면 하나가. 어떤 영화냐면 쇼생크 발음이 왜 그래? 발음 한번 해주실래? 쇼생크 탈출 아세요? 아, 네, 영어는 좀 약합니다. 네. 그 내용이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돼요. 근데 누명을 벗을 증거가 나가게 됐는데도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무기징역수가 야, 꿈꾸지 마. 세상은 이제 변하지 않아. 너 그냥 여기 익숙해져. 그냥 적응해. 꿈은 헛돼. 넌 꿈꿔봤자 너는 되게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친구는 꿈꿨어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꿈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뭘 했어요. 뭘 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뭘 했을까요? 뭐라고요? 탈출을 한 거죠. 근데 단번에 했을까요? 단번에 못 했어요. 포크로 조금씩 조금씩 벽을 파기 시작했어요. 포크 하나로. 그렇게 해서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그 벽을 뚫고 나서 교도소를 지나서 저기 개울가까지 탈출을 하려면 하수도관 있죠. 요만한 하수도관 1m 정도 될 거예요. 그 하수도관을 3km를 가야 돼요. 축구장 3개를 지나가야 돼. 그 막 똥 오줌물이 하나 오수물 하수관을 기어가지고 마침내 탈출을 한 거예요. 그거가 장면이 있는데요. 잠깐 볼게요. 아, 이렇게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하수관을 탈출해서 저기 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기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졌는데 제가 저런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요. 그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나서 딱 나오자마자 으아 이랬어요 진짜. 그때 유산화로 80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중에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유산화 계속 하면 되니까. 우와 이러면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저 사람이 너랑 너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직장을 좋아서 다니는 분들도 없지만 어쨌든 직장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친구도 탈출을 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계속 꿈꿔하고 모색을 하고 이 영화가 요점을 하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출하고 나서 그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고 살아가는 그 광경을 딱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저도 이제 그 다음 저의 인생 유산을 통해서 꿈꾸는 그런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그런 걸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산하면서 약간 근자감들이 많이 생겼어요. 몸이 이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만 너무 마른 상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트리플 A예요. 여러분들은 A형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A형이 거의 한 40%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피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혈액형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A형들은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A형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요. 어쨌든 모든 혈액형이 다 좋아요. A, B형 짱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현재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평생 직장 이제 없어졌어요. AI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 CEO가 그랬어요. 이제는 중급 개발자를 채용 안 한대요. 왜냐하면 AI가 다 하거든요. AI가 뭐 짜죠. 그럼 툭 해가지고 중급 개발자 한 5년, 6년, 7년 된 사람 수준만큼을 걔가 한 달 걸릴 거 한 1시간, 5분, 10분이면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른 직종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자영업조차도 지금 너무 과포화 상태인데 거기다가 좀 어지러운 세상이었고 자영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큰 막 비전과 즐거운 설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평균 창업 비용 9천만 원에서 이런 비용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근데 자영업은 저도 몰랐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폐업하는데도 되게 큰 돈이 드는 상황이 되니까 자영업이란 게 되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들이 너무 멀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꿈, 목표, 미래, 소망 막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회색의 느낌으로 많이 느껴왔는데 25년도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설렘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런 건 언제나 있어 왔었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는 금액, 예를 들어 옛날에는 300만 원 벌면 와 괜찮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300만 원 벌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가지고 옛날보다는 돈을 좀 더 버는데 왜 힘들지? 물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거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보단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예요. 더 빨리 벌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웰니스 산업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사실 대부분 건강했어. 왜냐하면은 막 그 농사를 지어도 그 제품들이 비옥한 땅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했어. 지금은 근데 막 뭐한 2모작, 3모작 하다 보니까 영양소도 많이 줄게 되고 앞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AI 그 뛰어난 슈퍼맨이 와도 건강은 중요하게 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웰니스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과 걸맞는 직접 판매 시장과 만난다면 이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430조 시장,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화는 전체 건강식품 시장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성장을 했어.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들 그 다른 건강식품 회사들 성장률 못 보셨죠? 다 0에서 다 마이너스를 그릴 때 유산화 혼자 25% 성장한 거죠. 유산화 코리아는 전체적으로 570%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건강식품에 있어서 아까 뭐 비타민 비교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웰니스 산업에서는 유산화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일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차이는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최고라는 걸 인정받습니다. 회사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재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상장됐다고 다 왕인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재정이 건강한지 빚이 많은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화는 빚이 제로예요.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유산화는 약간 특이한 회사예요. 보통 회사는 돈을 벌려고 막 열심히 하지만은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품질을 높일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연구진이 150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진 몇 명쯤 될까요? 많아요? 10명? 넘는 회사가 거의 없대요. 그만큼 연구 개발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가장 특허를 받은 기술이 인셀리전스 특허 기술이에요. 인셀리전스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검사는 여러분들 뭐 타액이나 피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DNA 안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DNA 쭉 여러 가닥 중에 어떤 특정 가닥 하나의 중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전자 정보 하나가 딱 있어요. 걔를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항산화 비타민 있죠. 걔가 파워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 특정 그 유전자 때문에 내인성 항산화제라고 걔를 만들어내는 거를 만들어내면 100의 효과가 나요. 근데 우리 몸은 그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땠죠? 영양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제품 강사님이 하셨듯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내 몸 자체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공격에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인셀렌저스 기술이 그 DNA 입자 안에까지 들어가서 걔를 자극시키는 신호물질을 찾아내서 넣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은 그냥 일상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파는 단순히 그냥 비타민 C들을 넣는 개념이 아니라 DNA까지 건드는 굉장히 심오한 기술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품질력이나 먹었을 때 효과가 너무나 대단하니까 헬스팩을 보통 우리는 헬스팩이라 안 그러죠. 벌떡팩 뭐 또 뭐 있죠? 뭐 아무튼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약 넣냐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아까 봤던 거의 누나 보러 두 번째 보러 갔을 때 영어 책자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봤던 이 점수예요. 이런 점수가 왜 나왔는지 아마 그 인셀렌스 기술, 그 다음에 생산 시설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이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개해도 꿀리지 않는 대단한 제품이라는 거죠. 검증받은 제품이고 의사들이 보는 환자한테 처방할 때 참고하는 책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내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 함부로 안 먹습니다. 잘못 먹었다가 도핑 테스트 걸리면 뭐 금메달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유산은 12억 100만 달러인가요? 1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 개런티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FDA의 의약품 제조 시설, 사실 유산화는요 의약품 제조 회사예요. 단순 건강식품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막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어려워. 뭔가를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저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요거만 하면 되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갖고 와서 가꾼 걸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공평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나를 말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재기를 자꾸 유발하게 하는 플랜들이 속속속 숨어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회사는 심지어 1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1년 뒤에 얘기해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 때문에 제가 누나를 말리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팠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와 대박 뭐 이런 건 아니라 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회사다. 해볼만 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인맥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실 제가 막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 사람 막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알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굉장히 잘하겠다 생각하시죠. 여성분들이 제일 잘해요. 짱이야. 이 일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엄청나요. 왜냐 그 공감 능력 때문에 공감 능력이 받쳐줘야 그 사람의 건강에 진짜 걱정되고 그 사람을 바뀌게 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한 가족이 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단 2명만 있으면 돼요. 많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할 때 헬스백 4개, 4개면 날 충분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요새 헬스 챌린지, 뭐 라이프 챌린지 같은 거 도전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시작하시면 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상의 가게 하나가 생겨나요. 자 이렇게 생겨나서 BC1 여자 그림이라고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남자분들도 여기 저게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김씨, 박씨 딱 2명을 소개하면 돼. 어떤 사람? 나처럼 헬스팩 4개를 먹든 헬스팩 부부니까 2개 먹고 나머지 뭐 오메가나 뭐 여러 가지 먹어서 한 달 매달 이렇게 먹겠다. 이런 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김씨 또한 AB, 박씨 또한 CED 이렇게 해서 소개해서 바이너리 방식으로 차근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숫자처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그건 숫자 노름이지. 단기간에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산화는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저기 아이돌 가수보다 못지않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고 자랑하고 굉장히 하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팬이 되어서 나와 같은 가족이 되면서 저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나의 가게에 왼쪽, 오른쪽에 주머니에 포인트 주머니가 2개가 생겨요.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구독하시면서 드시는 제품들의 포인트가 무한 단계로 쌓여서 올라옵니다. 나한테만 독식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쌓이고 해서 공유 누적돼 중복 누적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캐시백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가게에서 최대로 맥스아웃 꽉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헬스팩 4개에다가 또 더해서 라이프 챌린지까지 같이 도전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하신다면 부부가 같이 해독하겠다 하시면은 저렇게 해서 4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가게 3개가 생겨나요. 이렇게 해서 내 밑에 또 4가 있고 또 4가 있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가끔 생기긴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커피숍 체인점 할 때 하나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3개도 갖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체인점을 3개 갖고 스타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인점에서 3군데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그림은 똑같아요. 단순히 저 위에 하나가 더 있어서 똑같이 쌓여서
각각의 가게에는 좌우에 포인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올라와요. 그렇게 돼서 하나의 가게에서 맥스로 꽉꽉 채웠을 때 700이 들어와요. 월. 그리고 두 번째 가게 또 좌우가 또 인프라가 쌓이면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800. 또 3번에서는 900. 저런 그림이 어떻게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런 분들이 계속 막 엄청 밑에 하부 분들이 계속 어마어마한 금액을 뭐 구매하시면서 막 신규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저 ABCD 저분들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나 헬스팩이랑 오메가, 나는 헬스팩이랑 뭐 C300, 아까 뭐 나는 살 안 찌니까 뭐 뭐였죠? 메타폴리즘. 네, 이런 거 먹을래. 이런 분들의 조합이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무한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매니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저런 큰 금액이 나오게 돼요. 2,400만 원. 월 2,400이면 어때요? 와우. 너무 좋죠. 근데 잘 와닿지는 않죠. 자, 그 평생 보너스가 또 있어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있죠. 소개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아. 거기 15%가 나한테 별도로 보너스 줘. 앞선에 있던 그 포인트는 별도로 계산해서 통장에 꽂히면서 제 보너스까지 또 줘요. 박 씨가 한 것도. 이런 식으로 저 밑에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바로 옆에다 다는 게 아니라 저 밑에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저 Z랑 또 해서 같이 직접 소개한 분이 그분도 열심히 해서 돈을 받으면 15%를 또 받아요. Z가 돈 받는 걸 뺏어서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별도로 줘요. 어떤 회사는 뺏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파트너가 성장하면 기분이 나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약간 그게 뭐냐, 나쁜 회사라기보단 보상 플랜을 희한하게 만들어놔서 그래. 근데 유산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받죠. 자,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1,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아. 자, 15%씩 얼마일까요? 네, 150, 150, 75. 아까 뒤에 있는 포인트 후원수당 말고 요거만 들어도 대박이겠다. 그죠? 얼마예요? 375. 웬만한 직장인 과장 이상의 월급이네요. 조건보다 훌륭하죠. 평생 15%. 자, 근데 명수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직접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이 늘어나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계속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의 수익을 만들어 나가죠. 근데 또 하나 무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까 맥스하고 꽉꽉 채워서 700까지 한정됐잖아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새로운 가게를 하나 또 줘요. 그게 5,000포인트, 5,000포인트거든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인프라가 쌓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에 저 1번에서 6,000 이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6,000까지만 찍혀요. 그 이상은 표시 안 해줘요. 어차피 5,0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가게를 줘요. 4번. 그 다음 주에 또 5,000이 또 올라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매주 사람들이 5,000포인트 삽니까? 인프라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월 첫째 주에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인프라의 사람들은 매월 둘째 주에 먹는 사람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안정되게 올라오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 저렇게 돼서 또 가게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의 가게당 최대 2개씩 체인점을 만들어요. 무료로. 그 체인점은 어디다 달아요? 내 밑에 저 밑에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이 할 사람의 바로 밑에 같이 하는 거죠. 또 윈윈해서. 그래서 2번 가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3번 가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4번 가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또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하나당 맥스 꽉꽉 채워서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100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BC 9개를 해놓으면 1,500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저 금액을 다 합하셔야죠. 점점 더 와닿지 않는 금액이 나오겠어. 좀 와닿는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유산하고 나서 나는 딱 500 벌면 돼. 500 벌면 나는 좀 괜찮을 거야. 근데 500을 딱 버니까 어때요? 난 딱 1,000만 벌면 돼.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 500도 다 와닿지는 않을 거야.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 월 40만 원 먹는 거 공짜만 들어온대. 자, 40만 원이 딱 들어와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통밥 딱 나오잖아. 보이잖아. 좀만 하면 100이래.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처음부터 막 1억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단 500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건 내가 먹는 거 40만 원, 50만 원을 마음껏 먹는 거,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먹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고 그게 됐을 때 그 이유를 계획이 굉장히 차근차근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게에서 이렇게 소득을 받을 때 그러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회사마다 너는 무엇을 해야 돼? 조건들이 다 있어요. 어떤 회사는 내가 버는 수당이 올라갈 때 그 조건 금액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소비해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회사는 어떤 회사분 여자분 그 어떤 회사를 하는 여자분의 집에 갔더니 찬장을 열었더니 막 제품이 쏟아져 내려간 그런 상황들, 아니면 차 트렁크를 열었더니 막 제품이 쌓여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산화는 해시팩 2개, 해시팩 4개면 모든 수당을 다 받습니다. 합리적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해시팩 4개를 꼭 드시란 말이 아니에요. 4개에 해당되는 200포인트만 드시면 돼요. 부부가 같이 먹을 때 충분히 소화가 다 되고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굉장히 합리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인생까지 체인지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막 너무나 막 여러 가지 돈 버는 일들, 막 일확천금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위험도가 있어요? 어떤 위험도가 있을까요? 해시팩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아침에 8시에 눈이 빵빵 떠져요.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그리고 너무 건강해지는 거, 그게 뭐 피해라면 피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이 나아지고 추가수익이 좀 더 벌어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위해서는 이제 처음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초기에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디 가죠? 유치원.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여기에 가서 많이 굉장히 내 심적인 마인드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막 무대 같은 거 못 올라갔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트리플 A라 그러니까 마이크 딱 잡았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자, 다시 이제 10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랬어요. 20명 앞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들이 굉장히 뒤에서 이랬어요. 쟤 왜 나가가지고 막 창피해가 막 창피해 죽겠네. 집안망실을 시키네. 그랬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였어요. 직장을 탈출할 만큼의 용기였어요. 근데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변화의 시작이니까. 나가면 변할 수 있고 나는 계속 변화할 거다. 창피한 거 뭐 어때? 다들 처음인데.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뭔 소리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냥 저 처음이라고 나왔고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장소고, 확신을 느끼고 기반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거제도도 가고 잠비아, 뭐 북극,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한번 땡겨 주셔야죠. 빵. 너무 과한 베팅은 안 됩니다. 그렇게 여행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5살 땐가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처음 홍콩이란 데도 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호주도 가보고 저렇게 사막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그다음 그랜드 캐년 맨날 사진만 보던 데도 가보고, 저한테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일이에요.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가운데 호주. 저 어디예요? 하늘 위. 한 3km, 4km 되나?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너무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딱 2초만. 그 다음에는 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많이 생겨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니까 그냥 다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액형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과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3남매가 이렇게 말레이시아 컨벤션 갔을 때 3남매 이제 성장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뭐 거의 10,000명 앞에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지금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저 10,000명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영어로는 안 했어요. 한글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변해가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60대가 됐을 때 이런 일은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어 갔을 때 여행하지 않았던 거. 35살 때 홍콩 가는 게 말이 돼. 제주도도 못 가고.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쓴 것. 저는 그때 신경 안 썼어요. 걔들이 내 인생과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건데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신경 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힐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거.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동지들, 막 가족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넓어져요. 삶의 폭이. 그리고 운동과
건강관리하지 않은 거. 옛날엔 정말 운동도 안 했어요.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20살 때 누군가 옆집 형이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왜냐면 야 헬스 운동해라 이러면 누구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정말 그때부터 운동했을 텐데 그러면 저 이리 있을 텐데.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더 도전하고 시도해 볼 걸. 이게 거의 공통된 후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도전이고 시작입니다. 난 운이 없어. 그런 분도 계세요. 난 재능이 없어. 그런 분도 계세요. 성공은요? 1%의 운이에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질 거야. 그 사람 1%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재능 때문일 거야. 재능 2%예요. 팀워크. 팀워크는 좀 중요해요. 사람 관계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77%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꾸준하게 계속 반복되는 무언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 쇼생크 탈출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챌린지하고 성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비전을 강의해 주신 박현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은 특별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금 늦은 시간 강의 들으시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시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앉은 자리에서 자,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그리고 자, 좌우로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네, 손을 앞으로도 쭉 하시면 또 시원하세요. 그리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어깨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어깨도 흔들어 주시고 목도 한번 돌려 주세요. 네, 좀 어떻게 시원해지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서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하셔서 2025년 비즈니스에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에메랄드 디렉터 박현진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수가 된 기분이야. 앵콜 하셨죠? 앵콜. 박현진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은 행동의 힘, 꾸준함이 만드는 큰 변화. 어디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까 제가 강의 마지막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그랬죠. 그 끈기는 계속 꾸준함을 의미한 것 같아요. 이 꾸준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절대 포기는 안 한다. 끝까지 한다.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 있었어요.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쓸래요. 다 까였어요. 근데 오기와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너네들한테 반드시 보여주고 말겠다. 그게 그냥 그 끈기로 오면서 계속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가 1년을 만들고 그 1년이 지금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도덕책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반복되면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뭔가 반복만 하고 있다. 그런 건지 무언가 행동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조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의 원리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아이스버그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버그 뭐예요? 빙산의 일각. 저렇게 산이 와, 저 빙산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노력은 엄청나게 오히려 더 크게 밑바탕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럼 저 사람 막 되게 말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막 잘생기고 막 저런 것 때문에 성공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 그게 바탕이 돼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 꾸준함. 그리고 1% 성장. 매일 매일 여러분들 오늘보다 1%씩 성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1% 성장하고 내일 1% 성장해. 3일 뒤 몇 프로 성장이에요? 3% 아니지. 1%에 1%면 1.1%지. 굉장히 그러면 1점 되게 3, 4?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장하겠어? 1년 뒤에 얼마일 것 같아요? 370% 성장합니다. 하루에 1%씩 성장하면. 하루에 1%는 쉽지. 너 370% 당장 성장해 그러면 할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하루에 1%씩만 성장하자.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꾸준하게 했으니까. 중간에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계속해야죠. 꾸준함이 곧 당신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걸 얘기해요. 매일 2명. 연락을 하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건강을 전하든 비전을 전하든 계속 전하세요. 까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까이는 게 일이에요. 안 까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 몇 번 까였을 것 같아요? 수만 번 까였어요. 수만 번 까이고 마지막에 기회 잡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지속하다 보면은 팀 매출의 성장으로 놀라운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네. 반복 행동 누적의 효과. 자, 2시에는 홍길동 만나고 5시에는 궁금이를 만나서 건강을 전하고 해독을 전하고 사업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루에 2명. 일주일이면 14명. 한 달이면 60명. 1년이면 730명. 당장 1년 했는데 저렇게 730 했는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일은 이 비전을 전하고 나서 바로 답이 안 와요. 보통 1년 뒤 아니면 2년 뒤, 3년 뒤. 심지어 심한 분들은 5년 뒤에 결과가 오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세요. 농부의 마음으로. 그러면 결과는 조금씩 조금씩 그 꾸준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와닿게 된 문장이더라고요. 성공은 지연된 보상이다.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한 것들이 지연된 것 같지만은 지연된 보상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설정하세요. 3가지 작은 행동이라고 그랬어. 사실 근데 한 가지만 반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렇죠? 3가지 힘들어. 그럼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하루에 2명 힘들어. 그럼 하루에 1명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누적되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계속 눈에 좀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기 아까 유치원 교육 석세스코어 말씀하셨죠? 꿈판을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뭐 1년 뒤에 뭐 연봉 1억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 예를 들어 5년 뒤에 어떤 특정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에 무슨 집을 살 거야. 거기에 살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꿈판을 만들어서 계속 보고 계속 나를 자극하세요. 그런 시각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 습관들을 계속 다이어리를 문서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 보니까 부자들이 하는 공통적 행동이 뭐냐면 메모지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거기다 계속 적는데요. 자기가 한 것들도 적고 하루의 일과들을 적고 그 일들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변화의 시작점. 아까 뭐라 그랬죠? 항상 반복했죠. 이 자리에 있는 순간 여러분 이미 시작 중이에요. 성장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큰 행동 필요 없어요. 작은 행동이면 돼요. 대신 꾸준하게. 행운, 막 운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우리 부러워하잖아 남들을. 근데 꾸준한 자에게만 오는 기회라는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막 이거저거 많이 찾아봤어요. 블로그도 해보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막 그 조카 데려다가 있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 데려다가 막 유산일지 먹이면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뭔가 근데 이질감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뭔가 남들은 막 다 그 여성분들 자기 자식 올리는데 자식이라니까 좀 그러네.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뭔가 사업 비전과 어떤 건강 비전 뭐 이런 패턴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올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약간 투어데이 느낌으로 계속했어요. 막 새벽 진짜 미치도록 한 것 같아요. 거의 초반 10년 이전에 그 초반에는 그거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면서 반복으로. 블로그가 뭐 전부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시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반복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저건 할 수 있겠어. 그거 집중하세요. 그건 남들이 안 알려줘요. 단지 막 TV다 보다 많이 던져주는 거 중에 저거 내 거. 그거 한 가지만 잡으세요. 난 조금 더 하겠다. 그럼 두 가지 잡으시고 그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항상 왜 제자리일까? 난 항상 왜 성장하지 못할까? 저 초반에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 해요.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엄청나게 올라가신 스타 권스타님도 이 생각 했을 거예요. 초반에 다 해요. 지금 전 세계 1위 그분도 골드 되시기 전에 스폰서님한테 그랬대요. 저 일 못하겠어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두려고 해요. 다 그래요. 왜 항상 제자리일까? 왜 그럴까요? 내가 느끼는 성장이에요.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뭐예요? 그래서 어디요? 제자리네? 열심히 하고 있어. 제자리네? 나 왜 제자리지 항상? 난 뭔가 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성장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성장은 어떠냐? 요래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원형의 계단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자리처럼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